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버립니다. 하지만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100번, 1000번을 해도 결례가 안 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건강하십시오.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해도 결례가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제넘게 제가 오늘 소심껏 여러 선생님들한테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있어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해진다는 분부터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정보, 건강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는 그 기준 중에서도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건강관리가 틀리다. 즉 양체질이 있으며 음체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음체질하고 양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로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동북 이정화 선생님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병 증세로 이정화 선생님한테 왔을 때 약을 썼는데 한 사람은 잘 낫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낫지 않더라. 참 이상하다 하고 자꾸 연구를 해보시는 결과 사람의 체질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체질론을 수제보온이라는 책에 서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1993년경에 아마 매스컴에서 서울대학교의 이명박 교수님이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하지만은 지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내가 무슨 체질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체질 구별을 하며 체질별에 대한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체질 구별을 하는데 그 체질이 과연 무슨 뜻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여기 한 그루에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표면입니다. 땅에 있는데 나무 줄기가 있고 나무 끝에 가지가 있으며 가지 끝에는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서도 하늘다란 뿌리 또 뿌리 중에서도 끝이 달리는 굵은 뿌리를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게 뻗어져 있는 뿌리과에 속하는 그러한 체질을 저는 소음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소음인이다. 왜 소음인인가? 우리 혈관을 보게 되면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정맥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동맥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은 안압 검사를 하고 스리트램프라는 기계로 눈을 들여다보는 것은 동맥을 보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 표피 살갗에 보여있는 퍼르스름하는 핏줄 가는 핏줄 눈에 보이지 않는 실핏줄 이런 것은 전부 정맥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소음인을 나무에서도 일컫는 뿌리과에 속하느냐 하면은 소음인은 대부분이 겉으로 나타나는 정맥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손등에는 보일 수가 있지만은 팔을 쭉 꺾고 요 오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의 핏줄이 안 나오고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이 났다. 병원에 가서 혈관 주사를 맞는다 했을 때 혈관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소음인에 속한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첫째, 체질은 체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골격이 큽니다. 즉 뼈다구가 큽니다. 그리고 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힘이 세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태음이는 나무 뿌리에서도 열리는 큰, 이를테면 땅콩도 열리고 무도 열리고 고구마도 열리고 그러죠. 거기에 속하는 부위를 태음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체질, 음체질은 뿌리과에 속하지만은 양체질은 땅 위에 속하는데 줄기를 소양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소양. 나무 끝에서 달리는 열매, 유실수를 얘기를 합니다. 배, 사과, 감 이러한 과일을 저는 태양인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소음이는 혈관이 아주 가늡니다. 그래서 소음이, 태음이는 골격이 건장하고 힘이 좀 세고 뚝심이 좀 셉니다. 그래서 뿌리과에 속하는 근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류로 해서 태음인, 소양이는 몸이 좀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나무 줄기를 얘기하고, 태양이는 나무 끝에서 달리는 열매, 즉 감, 배, 사과 이런 결정을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체질이 좋고 어떤 체질이 나쁜가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체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의 체질을 담지 다른 사람의 체질을 절대 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야 이놈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많이 듣지만은 그 다리 밑이 어딥니까? 그 다리 밑이 이웃집 아저씨 다리 위라는 이야기를 다리 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도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죠. 도덕질을 하되 시도덕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김서방의 아들은 김서방을 닮고 이서방의 아들은 이서방을 닮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나를 닮지 이웃집 아저씨를 닮는 예는 100%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족보입니다. 내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 40세를 못 넘는 집안을 제가 봤습니다. 저쪽부터 틀림없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40세가 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부인이 2번, 3번 거느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내력이 되고 집안에 내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체질에서 나옵니다. 체질에 따라서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태양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거 하니 태양인은 간이 적습니다. 간이 적은 대신에 폐가 큽니다. 그래서 간, 소, 폐, 대. 간은 적은데 폐가 큽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등산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아주 참 잘하는데 술을 잘 못해요. 성질은 이 4가지 체질 중에서 태양인 체질이 계시면 좀 이해를 바랍니다. 성격이 아주 좀 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성격이 제일 못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습니까? 바로 여의도에 가면은 국회의사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별대로의 특성은 태양에는 정치가가 많습니다.
번 하겠다고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세요. 요즘에 어제 이제 저도 숙소에서 하룻밤을 유해했는데 은실이라는 연속극을 봤습니다. 거기 장석도라는 친구가 아마 태양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은실이의 아버지 한 번 하겠다면 집안이 거덜이 나든지 말든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태양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군인 뿐만 아니라 각 예능계에도 부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예능계 뿐만 아니라 발명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창조적인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신라시대 때 계급사회가 있었죠. 진골, 성골 있었는 거 선생님 잘 아시죠? 그 계급사회가 있듯이 이 체질별대로 계급사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군인, 예능계 발명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양인도 소양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소양인은 신장이 적습니다. 신소, 비대, 비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비장, 소화기관, 즉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식도로 넘어가서 위장에서 12지장을 넘어가지고 작은 창자에서 영양분을 빼고 나머지는 큰 창자로 돌아가는데 이 소화기관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유독 밤에 배가 고프면은 뭘 먹어야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배가 벙벙해야지만이 기분이 좋은 분이 계십니다. 먹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도 2배, 3배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사 때가 넘으면은 배꼽 시계가 타임이 넘어가면은 밥 먹자고 야단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소양인의 체질에 많이 있는데 특히 체질별의 특성은 신장이 적기 때문에 신부전증을 걸리는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 소양인 체질에 걸리는 소양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인공신장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소변 걸러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홍파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체질별대로 보게 되면은 소양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80%면은 확률이 대단히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죠. 소양인은 일단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굳은 일에 뛰어들기를 좋아해요. 물에 사람이 빠지면 딱 벗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소양인 체질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앞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래 여러 선생님들이 만약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보다도 아니 10년, 20년, 30년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체질 구별법을 알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를 길렀을 때 이놈아 너는 머리가 좋고 의욕심이 강하니까 너는 공무원이 되거라. 너는 군인이 되거라. 너는 사업가가 되거라. 하고 진로 방향을 만약에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의 제자분들은 훌륭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훌륭한 제자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과 제 바람입니다. 소양인은 공무원이 맞습니다. 하다못해 경찰서장님이라든지 소방서장 또 각 큰 대기업의 중견 간부가 소양인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음인도 많습니다. 태음인의 신체적인 특성은 태양인과 정반대가 됩니다. 태양인과 정반대가 되니까 간대, 폐소, 간이 큰 대신에 폐가 적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이를테면 서울에서 사시는 분, 울산, 부산, 대구 이렇게 대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이렇게 수원구에 오셨다가 벌써 서울 근접해서 입구에 가면은 목이 칼칼해옴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공간이 지하가 많이 돼 있지. 지하철도 있고 지하상가도 많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답답함을 느끼시고 이렇게 좌중이 조용한데도 하고 기침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내색을 합니다. 갑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폐음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효소하는 힘이 세니까 간이 크기 때문에 부주불사가 많으십니다. 즉 미고 가지는 않아도 앉아서 혈액 흘러놓고 마시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즉 태음인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알코올을 불해하는 효소가 적은 태음인도 있습니다만 태음인만큼은 말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술자라고 조금 이마에 써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술 이렇게. 또 태음인은 골격이 크기 때문에 건장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많습니다. 태음인은 유독 운동선수가 많습니다. 운동선수가 많습니다. 소음인도 또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소양인하고 정반대입니다. 소양인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비소 신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소음인은 비장 즉 소화기관이 좀 다른 기능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조금 먹게 되면 바로 얹혀버립니다. 체하고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인은 손발이 핏줄이 뿌리과에 속하기 때문에 핏줄이 가늘기 때문에 손발이 항상 내갑니다. 심지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배가 찹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무실 때도 솜니비를 깔고 솜니비를 딱 배에다 얹어야 잠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체질이 소음인에게 속합니다. 그러면 대충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신장이 크기 때문에 소양인과 소음인은 정반대입니다. 신장, 즉 콩팥의 기능이 튼튼하기 때문에 소음인은 나이가 70, 심지어 80이 돼도 성생활하는데 끄떡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양인은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60, 50에도 성생활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체질별로 갑니다. 네 가지 체질 중에서 그러면은 어느 체질이 제일 많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포도가 제가 많은 그런 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검사를 해본 결과 제가 상당히 많은 각 직장이라든지 연수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태음인이 우리 전 인구의 약 4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전 인구의 40%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요. 체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음인도 많습니다. 소음인은 3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합하니까 75%, 일부 학자는 약 65%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단연코 부인합니다. 75%가 음체질이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양체질을 보니까 2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양체질 중에서도 이 소양인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분이 있으면 소양인은 약 2분밖에 안 된다. 다 합해보니까 95%. 태양인은 5%를 표시합니다. 5%가 표시가 되는데 저도 많은 기관에 가서 이 체질 검사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5%가 안 나옵니다. 프로테이지상은 5%지만은 거의 약 2% 내지 3%밖에는 점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별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체질별의 특성을 분류를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체질에 대한 특색은 이렇게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게 네 가지가 아주 거의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 국민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분들을 다른 데 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선생님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들을 봤다는 분 혹시 계시죠? 선생님도. 여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계신 여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아, 선생님 어디서 많이 뵀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거의 얼굴 형태가 5가지 중에 속합니다. 얼굴 형태가. 즉, 얼굴 형태가 이렇게 체질은 4가지로 나누지만은 얼굴 형태가 거의 원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형인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모난 사람이 있습니다. 삼각형인 사람이 있다요. 그렇게 거의 5가지의 얼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공개하는 이 체질 분석법과 이 얼굴 형태를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체질을 검사하는데 누구든지 전문가가 다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가방을 이렇게 큼지막한 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가방 안에는 체질 검사하는 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기계를 제가 한번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 소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기계입니다. 맥주도 나왔고, 여기 아주 오이도 나왔고, 배추, 여기 꺼낼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도 나왔습니다. 감자도 나오고, 또 선생님들이 아주 정력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개벽다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또 보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뭡니까? 네, 아주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들을 제가 꺼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뭐 콩도 있고 현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꺼내놓고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많은 음식물, 지구상에서 나오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이 음식물 중에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법 가지고 체질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펜을 놓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시고 오른손은 엄지와 인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어느 분은 이렇게 겹질리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손을 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오자 오를 동그랗게 하시고 이렇게 자기 젖가슴 앞에서 약 30cm 보이는 부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자,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네, 절에서 보셨죠? 이 삼라만상에 모든 우주의 길을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기 검사하는 겁니다. 기를 들어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기관이 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휙 쌓아 돌아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른손 엄지와 인지를 동그랗게 해서 힘을 주시는데 만약에 어저께 잠을 잘 못 주무셨다든지 집을 떠나와가지고 또 몸에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혈압이 높으시다든지 뭔가 내가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 힘이 안 들어갑니다. 혈기 왕성하고 신체 조건 혈액순환이 왕성하신 분들은
힘을 주면은 힘 주는 대로 들어갑니다. 내가 마이너스적인 여건이 성립이 된 분은 힘을 주더라도 이게 힘이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아 선생님은 기가 상당히 약하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요 자체 힘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 힘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건강에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즉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이 검사를 했을 때 힘을 줬을 때 이 힘 자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모든 물체를 이렇게 손에다가 집었을 때 힘이 많이 오는 것은 나한테 맞는 음식입니다. 쥐었을 때 힘이 안 들어오거나 잘 모르겠거나 했을 때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나하고 맞는 방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 거 아니? 이 오링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옷을 다 벗고 팬티 바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쉐부체라든지 자동차 키, 동전 이런 거는 파장에 저해가 와가지고 정확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만은 완전히 다 벗고 알몸으로 팬티만 걸치고 했을 때 물론 팬티를 벗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팬티를 걸치고 했을 때 정확히 나타나는데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동쪽을 보고 정절을 하고 앉아서 한번 힘을 주고 동서남북 네 방향을 돌면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나하고 맞는 방위에서 힘이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옵니다. 그게 나하고 맞는 방위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비동량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많이 접했지만은 이 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 몸을 감싸가지고 나갑니다. 저는 이 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가 좀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열강을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2시간, 4시간, 6시간을 한 자리에서 강의를 해도 끄떡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또 바로 다른 연수원에 가서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만은 제 기를 한번 비워드리겠습니다. 요것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요것이 엘로더입니다. 이게 뭐 검사하는 겁니까? 아주 잘 아십니다. 한데 여러분께서는 제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당부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여러 가지 물론 나한테 맞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여러 선생님께서 종교를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절에를 나가신다든지 성당에 다니신다든지 교회를 다니신다든지 내가 어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우아해집니다. 사고 방식이 건전해집니다. 이 종교계에서 도덕질을 해라, 간음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죠. 좋은 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어떤 종교든지 신성하고 번전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우아해집니다.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고 내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 편안해집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주위에는 사악한 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사악한 기운이 있을 때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 만약에 여러분이 우산을 안 받고 걸으셔서 몸이 으실으실 춥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를 맞게 되면 생리적인 현상에 소변이 자주 보고 싶습니다. 소변을 봤을 때 딱 돌아서 가지고 소변을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추스러버리고 그러는 분들 옆에서 많이 보셨죠. 이때 기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이때 감기가 올 수 있고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를 상대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냐? 내 자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은
종교적인 힘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더욱 그것을 피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 인생을 걸어가는데 진흙탕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감을 하고 감지하면 거기를 피해 나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모르면 거기에 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 정신적인 산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길에 가다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은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종교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를 한번 비워드리겠습니다. 자, 수맥이 안 나오는 자리에는 이것이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가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좀 걸쳐집니다. 여기는 수맥이 흐르는 자리다. 여기서 반보만 뒤로 물러나면 도로 펼쳐집니다. 이런 수맥이 나오는 자리에 사람이 서 있으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저는 엘로드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수맥이 나오는 데를 잘 잡아버립니다. 이 수맥이 나오는 자리에 가면은 이 살갗에 작은 솜들이 다 서버립니다. 일어나 버려요. 이러한 자리에서 강의를 1시간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맥이 안 나오는 자리에서 만약에 5시간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맥이 나오는 자리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30분도 못하고 아마 쓰러질 겁니다. 기운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그런 자리에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펴졌습니다. 제가 임의로 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자꾸 빠집니다. 지금 여기 저 수맥이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하게 되면 그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악한 기운, 즉 나쁜 기운을 절에 다니시는 분은 불경을 매거나 교회에 다니시면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를 가지고 음식도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지금부터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체질을 정확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체질이다. 아까 제가 저 충주의 고등학교에 계신 분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한국 계신 분. 아,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는 분을 제가 이제 선생님은 소양인입니다 했더니 내가 태양인입니다.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신문에 보고 알으셨다고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들은 분이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면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정확히 내가 무슨 체질이다. 감은 잡았지만은 정확히 내 체질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300여 분이 다 나오시니까 딱 2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십니다. 네, 2분만 나오십니다. 기질이 없는 어머니가 좀 고양인가? 네, 됐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이게 네네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도 나오셨으니까 이제 올라오십니다. 여기 세 분에 대한 체질 검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 우리 선생님께서 자 시계를 풀으세요. 옆에 차고 있는 곤충도 다 풀어놓으십시오. 네. 반지는 됐습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쇠붙이가 없어지면은 되지만은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쇠붙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김정수 선생님. 자, 이렇게 왼손을 드시고 오른손에 엄지와 힘지를 줘보시고 네, 힘을 주세요. 그러면은 기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인지. 두 번째 손가락 인지가 위에 살그머니 들어가서 천 마디 끝이 상대방의 손가락 끝에 이렇게 닿습니다. 닿은 다음에 잡아당기는데 1단, 2단, 3단으로 은근하게 잡아당기면은 여기 김정수 선생님이 기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감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검사를 합니다. 자, 힘을 주세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김정수 선생님은 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보통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신 분의 기를 제가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 뭐 저도 가끔 기호품으로 담배를 태웁니다만은 앞에 계신 분 중에 담배가 있으신 분은 저를 한 가지만 더 빌려주십시오. 그 담배는 빼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 담배는 우리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직장에 가신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금연 교육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첨부를 해주십시오. 이 담배가 우리 몸에서 쭉 빨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랑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네? 아기가 생기죠. 네, 아기가 생기죠. 사랑하면은 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겼을 때 만약에 색상을 자궁벽에 이렇게 붙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핏덩어리가 붙습니다. 담배를 쭉 빨면은 가임 여성이 임신한 녀석이 담배를 쭉 빨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건지 피가 돌다가 막 돌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이럴 때 기형아, 차폐야, 저등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담배, 금연 교육할 때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좀 써서 아주 확실하게 경각심을 좀 주십시오. 담배는 나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은 점잖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립니다. 네 아들이, 네 딸이, 네 앞으로 생겨날 아기가 저등아, 차폐야, 기형아가 생긴다. 이런 것을 그냥 확실하게 씹어줘 버리십시오. 교육은 때에 따라서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담배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자, 아까처럼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되시고 담배를 올려놓게 되면 사이클 자체가 내 생체 리듬과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안 줘도 힘이 손가락에 벌어져 버립니다. 힘 자체가 아무런 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힘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사이클이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자, 힘 자체가 암만 힘을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버려요. 담배를 내려놓으면 힘이 또 생깁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하나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하나는 소주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하나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하나는 경유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 경유를 갖다 보면 가겠습니까? 탈이 납니다. 자, 나오신 분이 소주가 맞는가 맥주가 맞는가 한번 보시자 이거죠. 자, 힘을 줘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소주 체질이죠. 다시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려도 이거는 안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소주 체질 받는데? 소주 체질이시네. 그러면은 자, 제가 옆에 분이 이제 맥주를 한번 좀 올려놔가지고 보여주세요. 벌써 힘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힘 자체가 있는 대로 힘을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힘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은 소주 체질이다. 소주 체질은 체질은 소주가 맞습니다. 체질은 양 체질은 맥주가 맞습니다. 이 길은 유리병이나 깡통에 어떤 것든지 다 통기통료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은 체질이기 때문에 소주가 맞는다. 그러면은 체질이지만은 여기 네 가지 체질 중에 태양에는 제가 무를 갖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태양에는 무가 상극입니다.
소양이는 감자가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양체질에 맞는 음식을 올려놓게 되면은 힘이 엄청나게 솟아나와요.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김영수 선생님한테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손을 쥐어봐도 이제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제 힘을 줘보세요. 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힘이 이런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질에 안 맞는 거는 태음이는 배추가 안 맞습니다. 소음이는 오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체질이시기 때문에 배추와지면은 오이에서 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배추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배추는 힘이 가는데 오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이를 올라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체질은 소음인 체질이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힘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체질에는 아까 소주 체질이라고 그러셨죠? 안주가 개고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더 힘을 줘보세요. 소주 안주에 개고기가 최고입니다. 이 체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질은 보약이 만든 체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75%가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은 전부 보약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인가 인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삼. 자, 힘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인삼 맞죠? 자, 요게 뭡니까? 자, 농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힘이 어떻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힘이 가요. 힘이 가죠? 본인이 몇 번만 해보면 본인이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오링 테스트라. 이 제가 잡아당기거나 말거나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약이라 그래도 여기 뭡니까? 영지. 영지죠. 영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영지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보약도 체질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죠. 영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인삼이 맞는 사람이 있고 녹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대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데서 한의원에서 무조건 약을 지어주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다. 대전 약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고 하니 대전 약사회에 가면은 약사들이 지금 뭐를 해주고 있는 거 하니 약도 다 체질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약이라고 해도 맞는 약이 있고 맞지 않는 약이 있어요. 요거는 개보리. 요거는 편작. 편작. 네. 같은 약이 언젠가 내가 머리가 좀 무겁다. 아마 진통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남자 선생님도 그렇지만 여자 선생님들은 한두 번은 다 잡숴보셨을 겁니다. 같은 약이라도 올려놓고 땡겨버리면 같은 진통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약회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자, 개머리를 올려놓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편자를 올려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지? 하나, 어마어마한 힘 차이가 나옵니다. 체질에 따라서 약도 이렇게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약을 지었으면은 대전 약사에서는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서울에 중앙병원에서도 지금 암 환자라든지 중환자한테는 전부 이런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약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소음인 체질이 되십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네. 자, 김현수 선생님. 강의원입니다. 네. 그 담배는 갖고 가십시오. 제가 그 담배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엄지와 인지 힘을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제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선생님은 기가 괜찮으신 편이십니다. 센 편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소주가 맞는지 맥주가 맞는지
올려놓고 당겨버리면 나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은 소주 체질이 아니셔. 자, 다시 한번 힘을 줘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힘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은 맥주 체질이세요. 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는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자체가. 맥주 체질이세요. 지금 들어가신 분은 소주 체질이지만은 선생님은 맥주 체질이다 이거. 맥주 체질인데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한번 더 검사를 합니다. 건드릴 거 없잖아. 체질에 좋았던 것이 뭡니까? 개뼈떡이요. 개뼈떡을 한번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한 시간짜리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선생님이 보신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개소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힘을 줘보십시오. 힘 잡고 잡아당기면은 아무런 힘 자체가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버려. 앞만 주려고 해도 여기서 힘이 안 들어가 버립니다. 선생님은 양체질이십니다. 체질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자, 나온다고 빼고서 여기서 끼고서 양체질은 양체질은 무 아니면은 감자에서 기가 떨어지게 돼 꽉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 자, 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꽉 누르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신 다음에 다시 무는 괜찮으세요. 감자를 올리시면은 감자의 약한 무. 눌러 좀 무슨 체질이십니까 이번? 스탠바이에서 레코드로 소양인 체질이 되십니다. 이거 화면 꺼졌다. 소양인 체질은 스탠바이 상태에서 찌들찌들 나온 뒤에 안 씁니다. 무조건 앞장서기를 좋아하세요. 안 꺼. 인정이 많아가지고 누가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지금도 연세가 있지만 연속곡 보고도 눈물이 줄줄 나오시는 분이 소양인 체질이다 이게. 마음이 약하세요. 감자를 잡수시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 자체가. 치면은 다시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이클의 양체질 중에 소양에는 감자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연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생님은 굶고는 못 살아. 엄청나게 식사 양이 다른 분보다도 많습니다. 시간 나. 무조건 많이 잡수시려고 그래요. 시원찮게 먹으면은 음식이 실컷 먹고 남아야 잘 먹었다 이러시는 분이 여기 선생님이세요. 맞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체질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죄송합니다만은 자연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직한다고 하시면은 꿈에라도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질이 급해서 덜렁 투자해놓고 후회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체질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양체질이면은 절대로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꿈꾸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연금도 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덜렁 이제는 젊어서는 모르지만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절대로 덜렁 어디다 투자해놓고 후회를 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소양인 체질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께서 손을 한번 맞춰봅니다. 자, 힘을 줘보세요. 여기 펴시고. 네. 자, 여기서 소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은 소주 체질이십니다. 그러면 자, 맥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선생님을 통해서 여기 선생님의 체질 검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 애기라든지 환자, 만약에 기가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체질 검사가 나오는데 여기 선생님 체질이지 이번 체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맥주를 들어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 자체가, 자 들어보시죠. 힘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손을 옮겨보십시오. 선생님한테 드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인삼, 녹용, 꿀까지 안 좋으십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나와 수고해 주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체질을 여러분들이 꼭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슨 체질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 선생님들이 건강관리하는데 가해증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건강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뭐 아침에 어떤 조깅도 안 하겠다, 운동도 안 하겠다, 주로 누워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쉬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목욕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방법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음식은 배가 부르듯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소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안 늦었어요. 물론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락이 있습니다. 락. 쾌락이 있어야 자기 만족 스스로 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역시 취미 중에 하나지만은, 역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무조건 소식을 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과다하게 잘 먹기 때문에 바로 성인병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음식을 과다하게 먹게 되게 되면 병이 온다는 얘기죠. 당뇨, 중풍, 고혈압, 이렇게 모든 성인병,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오는 것은 과다하게 먹기 때문에 우리 찬자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 속에 너무 숙변이 많이 차기 때문에 장가스가 간을 치고 머리를 치고 간질환으로 운명을 달리하고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머리, 즉 중풍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소식을 해라. 잘 알아들으셨죠? 소식을 해라. 좀 적은 듯하게 밥 숟가락을 넣을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길러야 됩니다. 절대로 너무 잡수시면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여기 손들지 않으셔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한번 지난 일을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내 체중보다도 내 체격보다도 너무 많이 바닥에 잡수시면 틀림없이 당뇨가 옵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바로 잡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체질에 대한 분석은 이것을 하고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돈 안 들이고 쉽게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얀 백지를 준비를 하세요. 또 벽은 보면은 하얀 백지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그 백지 위에 왼손을 대고 연필로 볼펜으로 손을 그리세요. 이렇게 대고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손을 그리세요. 자, 손을 그리시고 다 그리셨으면 저를 보세요. 자, 다 그리셨으면은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엄지 손톱을 잡으세요. 두 분이서 마주 보시고 옆에 앉으신 분의 엄지 손톱 엄지 손톱을 잡으세요. 엄지 손톱을 잡고 볼펜을 꺼내가지고 엄지 손톱을 잡고 요 위쪽에 위쪽 부분을 볼펜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번 굴려보세요. 꼭 힘있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한번 눌러보세요. 꾹 눌러서 눌러보세요. 힘있게 눌러보세요. 또 부러지지는 않게 누르세요. 부러지면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자, 눌러보세요. 자, 앞소리가 나오네요. 자, 아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프신 분. 자, 이제는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그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좀 바꿔보십시오. 자, 바꿔보시고 한번 또 눌러보세요. 꼭 눌러보세요.
아, 옆에 계신, 아니,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자기 손등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신 분의 손등을 누르시라 이거지. 여기. 네네, 바디 위에 눌러보세요. 자, 이제 아프신 분 손 들어보시고. 아마 상당히 많이 소리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돌아가는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위 뿐만 아니라 손 360군데의 경락쪽이 다 여기 있습니다. 또 손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발은 통째로 얘기했지. 또 한 군데는 귀, 손, 발, 귀. 어느 분은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위는 바로 손, 발, 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군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아껴줘야 될 부위입니다. 자,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는 부위인데 이 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손에서는 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상승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 여러분께서는 응원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건강 박수입니다. 건강 박수는 두 손을 넓혀서 힘있게 부딪히는데 지금부터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10번을 쳤습니다. 자, 손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저르르 하지요. 손바닥이 또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손을 비비세요. 자, 비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이렇게 10번을 때린 다음에 비빈 다음에 이 손에는 쥐가 지금 막 무럭무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굴을 아래서부터 위로 쫙 쓸어 올려갖고 뒤까지 올려버리십시오. 자, 다시 한번 얼굴을 쭉 올려서 뒤까지 한번 해보시고 귀를 잡고 귀 보이는데 자꾸 만지시면서 이걸 위로 쭉 잡아당기시게요. 쭉 잡아당기시게요. 자, 이 현상 하나로 여러분은 지금 10년은 젊어지셨습니다. 이게 회춘법입니다. 회춘법. 이 얼굴에 주름살을 펴고 이 기를 극대화시킨 이 손으로 얼굴을 마사지했기 때문에 주름살이 펴지기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이런 것을 매일 아침 반복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에 교회에 있는 나쁜 물질이 바로 교회에 있지 않고 정맥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그 자리에는 새로운 피, 즉 산소와 영양분을 머금은 헤모글로빈이 와서 차있기 때문에 기분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제가 실례를 한번 좀 피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것이 손에 혈관을 찍은 그림입니다. 이 핏줄이 가는 핏줄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핏줄이 96,000km가 되는 우리 몸의 핏줄 자체가 피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낀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손발에 끼면 손발이 저려오르죠.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오죠. 이것이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그런 뇌혈관에 끼게 돼서 뭉쳐진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중풍입니다. 뇌졸중.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인이 어디에 오는가? 동맥에서 나오는 모든 피가 몸에 나쁜 것을 뭉쳐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껴있는 부위가 바로
이 엄지 손톱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니까 아프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없애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제 주머니 속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또 침입니다. 아마 당뇨 계신 분 혈당 검사할 때 이걸로 많이 사용하셨죠. 이걸 가지고 아주 오묘한 섭리로 신기한 효과가 당장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뚜껑을 열게 되면은 여기에 침알이 들어갑니다. 이 침알이 들어가는데 침알 끝에 요것을 끼인 다음에 요걸 잡고 동그란 부위를 동그랗게 돌리면은 침이 나옵니다. 뚜껑을 닫아가지고 뒤를 볼펜식으로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0.01초 내에 침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왔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하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 어머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할머니를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머리를 다 자르고 파마를 하셨지만은 쪽을 이렇게 쪘어요. 쪽을 찌고 뒤에다가 비녀를 딱 꽂았습니다. 그 비녀 옆에는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바늘, 또 귀우지개. 귀우지개 끝이 어떻습니까? 뾰족하죠? 그것이 바로 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체했을 때 과학이 발달된 지금에도 음식을 먹고 체했으면은 지금도 따주는 분이 계시 어딜 따줍니까? 손톱 위에, 엄지손톱 위를 떼졌죠. 이게 침자리가 체에서 음식을 먹고 체에서 따주는 자리가 아닌데도 낫더라 이겁니다. 이 자리는 바로 간입니다. 간 부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간. 술을 너무 소식적에 많이 잡수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 기가 허하신 분은 아까 눌렀을 때 아 하고 손 드신 분은 간맥에 이상이 조금은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몸이 피곤합니다. 첫째적으로 요 엄지손톱을 눌렀을 때 아프신 분은 몸이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멍하며 눈이 침침해 오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다 이거죠. 내 나쁜 독소가 여기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위는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손톱 부위에 0.5cm가 떨어져 있는 것을 5등분을 합니다. 5등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 이 손가락 가운데를 5등분을 하니까 0.5cm 떨어지는 부위를 5등분을 하니까 점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나, 둘, 셋, 넷. 이 자리가 침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손톱 밑까지 손톱 밑에 5번을 때려줘서 끼를 내면 피곤한 것이 없어집니다. 피곤한 것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집니다. 자, 저 뒤에 제 얘기가 들립니다. 손톱 이것도 안 나와요. 나옵니까? 네. 자, 손톱 밑에 하나, 둘, 셋, 넷, 5번을 이러한 침으로 때려가지고 이거는 부작용이 나는 게 아닙니다. 침하고는 개념이 틀려버립니다. 때려가지고 피를 내서 짜주게 되면은 바로 눈이 밝아집니다. 또 피곤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해주는 정맥침, 일명 따주기 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신중하게 사용했던 바로 귀우지개로 따줬던 침자리를 제가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자리가 우리가 알면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엄지손톱은 간이라고 간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손톱 인지를 얘기합니다. 인지를 위에 마디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라고 그러면은 콩팥을 얘기합니다. 그 여기를 눌러서 아프신 분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즉 신장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방광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으며 정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은 방광도 나쁘지만은 바로 정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신장이 나쁘게 되면은 허리가 아픕니다. 신장을 잡고 있는 인대는 우리 몸의 등뼈에 3번, 4번, 5번 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잘 두루눕거나 기대거나 이러기를 좋아합니다. 이래서 신장이 나빠지신 분도 여기에 두 번째 손가락을 1맥, 2맥, 3맥, 4맥, 5맥을 때려주게 된다 그러면은 0.5cm 엄지손톱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0.5cm가 떨어져 있는 곳을 네 군데 하고 손톱 밑에 5번을 사이를 시켜서 피를 빼버리면은 허리가 아주 유연하게 잘 돌아갑니다. 유연하게. 허리가 아픈 것이 부드러워져 버리죠.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공인입니다. 제가 쓸데없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안 그렇다, 안 그런 것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장 부위고 손톱 밑에 부위를 눌러서 아프신 분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정력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 같으면은 자궁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가 자궁에 냉이 심하거나 대화가 심하면은 이 부위를 누르면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 손톱 바로 밑에를 누르면은 굉장히 아파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는 연쇄적으로 뭐 결혼을 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은 사회를 볼 분들이 많으세요. 아, 자네 왔는가? 만약에 이번 주 주말에 사위가 온다 그러면은 자네 왔는가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슬쩍 눌러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눌러가지고 만약에 아야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정력이 시원치 않아. 이 부위를 힘을 놓게 되면은 허리가 유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간, 신장, 정력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가운데 손가락이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을 눌러서 아프신 분은 머리가 뇌압이 상승되어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머리가 멍하신 분은 여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뭐 생각도 잘 안 나. 이런 분은 여기도 0.5cm가 떨어져 있는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1맥, 2맥, 3맥, 4맥, 5맥을 사열을 해가지고 힘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언제 머리가 무거웠, 언제 머리가 아팠는가 이런 것이 싹 이 자리에서 나버립니다. 정말이냐고 안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은 자, 이 자리에서 머리가 항상 무거우신 분 손들어. 내가 머리가 무겁다. 또 머리가 무거우세요? 여기 먼저 드신 분 나오세요. 머리가 무거우신 분 나오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시범, 정말인가 안 그런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저 의자를 갖고 이리 앉으세요. 저 의자를 갖고 이리 앉으세요. 네, 잠깐만 뒤로 좀. 자, 앉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어떤 증상인가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볼펜으로 손마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고럭으로 먹고 조금씩만 많이 나쁜 거안 먹는 거 있으면 조금 먹고 다 이기냐면 아까 일단 먹는 거 골고루 좀 먹고 다 이기냐면 나쁘다고 한 것만 많이 먹으면 이렇게 않다고 그냥 버섯이 있는 게 조금 버섯 먹기만 해야 돼. 선생님은 머리가 아파도 뒤쪽이 아픈 게 아니라 편두통 아니면 이 앞쪽이 아픈 머리 자체. 왼쪽이 많이 아픕니다. 뒤가 아픈 게 아니라 옆이나 앞이 아픈. 저렇게 아프면 그렇습니다. 아픈 놈 하나도 없고 아픈 부위까지 나옵니다. 아픈 부위까지.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맥이 약간 막혀 있으며 간맥도 약간 좀 쉬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혈압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혈압도 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디서 찾아내는고 하니 바로 이 간단하게 이 손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면 나오신 선생님이 저희가 이번에 머리를 아주 상쾌하고 산뜻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만들어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하는 그런 게 음식도 골고루 이거 하는데 안 들려요. 이게 안 맞는다 그것만 많이 안 먹고 사이고 운동을 자, 이렇게 해서 간맥과 머리맥을 내가 지금 쳤어요. 쳤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휴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짜보겠습니다. 한번 짜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됐지? 네. 자, 이렇게 힘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쭉 짜면은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손가락을 쭉 짜니까 피가 어떻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막혀있기 때문에 뇌압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짜주죠. 자, 잘 나오죠? 예. 술술 잘 나옵니다. 이 자리를 반들로 찌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정맥 자리를 찌르면 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의할 거는 혈압이 높으신 분은 피가 잘 나오는데 저혈압, 혈압이 낮은 분은 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은 분은 이 침을 맞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혈압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침을 맞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혈압은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하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피가 자꾸 나오죠. 이 피가 나온다고 해서 이 피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에 나쁜 물질이 껴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피가 이렇게 줄줄 나오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자, 자꾸 나오죠. 얼마 이게 cc로 따지면 몇 cc는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점점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제가 문질러 보겠습니다. 아까 통증이 있으셨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안 아픈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안 아픕니다. 지금 현재는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은 영 아까와 다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마약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침 한 방에 금방 혈압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뇌압도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아픈 겁니다. 이 직통입니다. 직통.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는 많이 짜냈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가 불편하고 머리가 멍했던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머리가 나아지는 겁니다. 이게 치료법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체해서 바로 고쳐주는 것이 바로 이 정맥침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걸
손으로 싸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십시오. 네. 자, 들어가십시오. 네. 피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잡으면 거기까지, 그 턱다리까지 피가 뿜어나갑니다. 이 자리에 쫙 나가. 호물선을거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다, 멍하다, 오후가 되면은 어떻게 생각 자체가 잘 안 난다, 의욕이 없어 있을 때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풍을 예방하고 싶다, 내 당뇨 수치를 좀 내리고 싶다, 내 신체적인 바란스에 생기를 좀 넣어주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10손가락, 10발가락을 건강하지 않으신 분, 건강한 분은 하실 필요가 없고, 혈압이 높으신 분, 중풍 위험이 있으신 분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중풍 기운이 오신 분은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3번은 해주시면은 여러분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확실히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지 손가락은 이 아랫부분은 대장입니다. 대장. 이 손톱 바로 밑에 부분은 위장, 위. 이 부위를 눌러서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1맥, 2맥, 3맥, 4맥, 5맥을 사열을 시켜서 짜주게 되면은 바로 트림을 하면서 체했던 것이 바로 내려갑니다. 단 주의할 것은 체했을 때는, 체기가 있을 때 체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엄지를 1지, 2지, 3지, 4지, 5지로 나눴을 때 체했을 때는 1지와 4지를 같이 사열을 해준다 이거지. 엄지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같이 사열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프다, 정력을 좀 세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도 1번과 2번을 같이 해주라 이겁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플 때는 1번과 3번을 같이 해줘라. 또 1번은 항상 아주 기본입니다. 1번은 1번역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체했을 때 위장이 안 좋다, 대장이 안 좋다 했을 때는 1번, 4번. 허리가 아프다, 정력이 좀 떨어졌다 했을 때는 1번, 2번.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도 1번과 3번이고, 이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50견이 왔다 했을 때는 손톱 바로 밑에 누르게 되면 아픕니다. 이게 팔 어깨 부위입니다. 새끼손톱 바로 밑에 마디가 있는데 그 밑을 눌러서 아프면 이건 다리입니다. 다리. 등산을 한다, 다리가 몹시 아플 때, 이때도 다리가 아플 때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1번과 5번을 같이 해준다 이거. 이렇게 해서 1번, 단맥은 모든 침술의 기본입니다. 이 따주기 침에서. 그래서 1번과 5번을 하게 되면 다리가 휙휙 돌아가 버리고 걸음을 걸어도 아주 빨리 걸 수 있고, 시장에 갔다 와서 다리가 아프다 했을 때 새끼손가락을 이건 본인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본인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이 침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은 제가 쭉 교육생들을 지금 20-1기지만은 이렇게 1기부터 나오는 동안에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뭐 침장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침을 많은 분들이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연수원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본부에서 여기 이 기념품 파는데, 요 위에 기념품 파는 데에다 몇 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는 구매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만약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또 중풍 기운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적어도 한 달에 2-3번씩은 해줘라. 그런데 치료 목적으로 해서 매일 맞으면 어떻겠느냐 이러지만은 이거는 매일 맞는 칩이 아닙니다. 이 칩이 짜줬을 때 피가 몇 방울 안 나오지만은 매일 맞았을 때는 사람이 쓰러져 버립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력을 탈진해서 쓰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술에 대한 얘기는 여기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러분에게 엄청나고 귀한 선물을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강에 대한 얘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결례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물을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우리 여러 가지 음식물 중에서 뭔가 빠져 있으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온 것 중에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정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주 기가 막힌 정력제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력제는 바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를 좀 많이 드세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으로 한쪽씩 식사 시간대마다 한쪽 두 쪽 이렇게 드시는 거지, 양파가 좋은다고 끼니 때마다 한 개씩 우겨우겨 다 잡수시려고 그러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저 한쪽이나 두 쪽씩 된장이나 고추장에서 찍어 먹으면 참 좋습니다. 정말이냐? 이 양파를 까보셨죠? 양파를 까보면 어떻습니까? 매우죠? 네. 그 매운액이 유알린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인데, 바로 우리 몸속에 이 손가락을 눌렀을 때 아픈 부위에 묻어있는 이물질, 나쁜 것을 녹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유알린이라는 성분에 양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정력제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력으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제가 이 양파 얘기를 교육하는 데마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3년 전에 속초 민방위 교장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3일 동안 얘기했는데 속초시내 양파가 동이 나버렸어요. 양파 먹기 운동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직 표창장도 아직 없어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양파 먹기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이냐? 이 세상에서 양파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중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정력이 셉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 제일 꼴찌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정력제 첫눈하고 눈이 뻘게 갖고 난리입니다. 몇 년 전에는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지만은 태국으로 고프라 먹으러 가는 개를 모으는 그 사람을 제가 봤어요. 뱀이다 곰발바닥이다 안 먹는 게 없어요. 하도 어른들이 잡아먹다 보니까 애기들도 개구리 잡아가서 대구 청소 초등학교 애들이 아직 소식이 없어요. 개구리 잡아가러 가가지고 아직 오지가 않거든. 아직 소식 없죠. 개구리 잡으러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야단이니까 애들도 더군다나서 개구리 잡으러 가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 자연 조화를 해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해도 환경보호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태계 파괴하는 게 엄청난 그 돌고 먹이 사슬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앞으로 뭡니까?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깨다 보면은 이 좀 자연을 무서운 줄 우리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그냥 뭐 몸에 좋다면은 안 먹는 게 없어요. 지금 한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자, 정력제의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양파를 좀 많이 드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거, 양파보다도 더 좋은 거를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자, 적어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적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한번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주위에 약국에 가면은 보약을 다 지어주죠. 그 사람들이 배워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방연구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문구들이 많은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자료집이.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동의보감을 필요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국인의 보약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약사들 옆에 보면 이런 책들이 쫙 쌓여져 있죠. 이거 보고 다 지어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처방법이 문제예요. 뭐가 몇 그램 들어가서 잘 배합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